아는 만큼 지키는 건강한 가슴, 닥터핑크의 유방암 강좌.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김주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유지영입니다. 청천벽력 같았던 유방암 선고 후에 수술이나 항암치료 같은 여러 치료를 잘 이겨낸 후에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에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항암치료 이어지는 피부질환이나 탈모 문제가 그런 경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방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시다 보니 엄청난 외적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환자의 피부질환, 탈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닥터핑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김지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희 교수님은 저와 같은 병원에서 유방암 환자분들 진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한 유방암 환자들의 여러 피부 질환들, 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열심히 의뢰를 드리고 도움을 받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피부 부작용이나 질환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힘든 수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피부의 발진이나 탈모 같은 부작용들 때문에 더 심적으로도 위축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 같아 더욱 두렵고 괴로우실 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무슨 외모 관리냐 하면서 주변은 물론 본인도 간과하거나 또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방암 치료에 집중하시다 보면 피부과를 신경 쓰시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유방암 치료와 관련된 피부 증상들은 대부분 예방도 가능하고 경과도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부과를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피부과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피부 질환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지 여러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로 유방암 환자들이 고민하는 그 피부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치료와 관리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다른 암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유방암 환자분들도 항암 치료와 관련된 피부 부작용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흔한 피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후에 기존에 있던 잡티나 아니면 점의 색깔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인 피부가 조금 햇빛만 봐도 기미 잡티가 많이 생기는 편인데요. 이 부분들은 항암 치료 이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보습제만 잘 바르시는 걸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부과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 중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안면 홍조가 흔히 발생합니다. 항암 치료 약제들이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 얼굴 부분에 홍조가 잘 생기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가 종료되면 다들 없어지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가 이전보다 좀 건조해진 것 같다, 그리고 좀 자주 가렵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항암 치료의 영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의 표적이 되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피부 세포에도 그 같은 타겟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각질층이라든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데 땀샘이나 피지샘 같은 여러 가지 샘 구조들이 중요한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샘 구조들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들 중에서 흔히 수분제랑 밀폐제라고 하는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 건조증이나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방사선 치료 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는 정말 심한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비들의 발전도 있고 치료 기술도 좋아져서 예전만큼 심한 부작용은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그렇지만 암 조직까지 방사선이 도달하려면 피부 조직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붉은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그 이상으로 피부가 아프거나 따갑거나 아니면 노랗게 고름이 잡히는 경우에는 국소, 도포,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심리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탈모, 머리 빠지는 거. 예. 이게 이제 다 이제 의료진들은 알지만 환자분들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걱정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머리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먼저 탈모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기 어려운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암제가 공격하는 세포 조직이 아무래도 몸에서 빨리 분화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나 손톱같이 자라는 조직들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부분 항암 치료 후에 약 2주에서 3주 정도 이후부터 머리가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빠지는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머리가 한 움큼 이상 빠지게 돼서 이게 그 세면대의 배수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시작되는 탈모 때문에 많이 당황하시게 되는데 항암 치료가 종료된 2-3달 이후부터는 다시 발모가 되고 영구적인 탈모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빠졌을 때 머리 스타일을 조금 더 짧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머리가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환자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또 타목시펜이라고 항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또 다른 탈모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암제에 의한 탈모가 머리가 갑자기 좀 무수수 빠진다는 것에 비해서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얇아지신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모낭이 없어진다든지 빠지는 것보다는 기존의 머리카락들이 얇아지고 조금 더 곱슬곱슬한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타목시펜에 의한 모발 변화는 바르는 약제인 미녹시딜 같은 제제가 비교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제나 유방 절제나 그다음 재건 수술을 해도 결국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남은 흉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방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유방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 구조이고 또 흉터는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흉터가 넓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지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밥을 뽑기 전까지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시거나 아니면 보습제를 도포하셔서 피부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실밥을 푸시고 난 이후부터는 실리콘 연고를 하루에 한 번씩 바르시는 게 흉터의 결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중에 피부가 너무 거칠어 보이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흉터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로는 실리콘 시트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실리콘 시트를 하루 종일 붙이시기는 어려우실 테니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흉터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피부 질환으로 고민 중인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힘든 치료 과정 중에 피부의 질환까지 발생하시면 너무 당황스러우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실지 모르실 텐데요. 피부과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유방암 치료랑 관련돼서 나타나는 피부 병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 반응이 더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많은 나날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피부 부작용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질환의 경과를 알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피부과를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